안녕하세요. 황금언니입니다. 오늘은 의료기기 산업 리포트를 같이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포트는 3월 15일 날 나온 레포트고 마스크 벗기 전 시술 어디까지 받아왔니? 라는 제목의 레포트입니다. 발행자는 여기 보면 KTB투자증권이고 의료기기 파트의 박종현 애널리스트 님이 쓰신 레포트입니다. 이 레포트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의료기기 산업 쪽을 분석을 했는데, 첫 번째 측면은 보톡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아는 보톡스고, 정확한 명칭은 보톨리움 톡신에 관련된 기업들을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미용 의료기기를 만드는 업체들을 추천을 해줬고, 그 업체도 쭉 있는데 이제 클래시아 업체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이야기들 지금부터 해보고자 합니다. 미용 의료 시술을 분류를 했는데, 크게는 화장하는 쪽, 뷰티, 그러니까 화장 관련된 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형수술, 이렇게 두 가지를 분류하며, 미용 의료 시술은 그 중간적인 성격이다. 성형수술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틱한 변화를 일으킬 수는 있지만 너무 아프고, 그 다음에 회복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화장 같은 경우에는 뭔가 원천적으로 확 바꿀 수는 없는 그런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중간적인 포지션을 취하는 이 미용 의료 시술들이 요즘 점점 이제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여기에서 분야가 레이저 트리트먼트, 이제 레이저 기계로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주름 제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리프팅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이제 필러나 뭐 보톡스 같은 것들 넣어가지고 약간 변화를 주는 거, 얼굴에, 그런 것들이 이제 미용 의료 시술의 범위에 들어가고, 필러나 보톡스 같은 거를 만드는 회사가 좋다. 그리고 여기에서 레이저 트리트먼트나 엔티링클 같은 것들은 기계로 이렇게 많이 하니까 이런 의료기기 장비를, 미용 의료기기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술 시장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는데, 가격 면에서도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수요 자체도 지금 증가하고 있고, 비용 자체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일단 가격이 올라가는 면은 어떤 거냐, 복합 시술이 증가하고 있다. 이제 의사들 같은 경우에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술들을 이제 믹스해가지고 하는 거를 더 선호하겠죠. 그래서 돈 한 번에 왔을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를 선호하는 거고, 이제 환자들 입장에서도 여러 번 가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한 번에 이제 가는 거를 더 좋아하는 이런 추세라는 거죠. 그래서 복합 시술이 증가했고, 이런 복합 시술이 가능하게 된 데에는 통증이 적고 시술 시간이 짧아진 제품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수량 면에서도 증가,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지금 증가하는 건데, 그 이유가 첫 번째는 고령화에 따른 안티에이징 수요가 증가한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술 전문 플랫폼 출현으로 정보 비대칭성이 축소가 된다는 점, 세 번째는 중저가 제품 출현으로 침투율이 증가했다는 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중국 시장의 침투율이 증가했다는 점인데, 일단은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시장을 봤을 때 시장이 한국, 그 다음에 미국, 중국, 유럽 이렇게 구분하자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침투율이 굉장히 높은 편에 해당이 된다고 하고요. 미국, 중국, 유럽 같은 쪽으로 이제 수출을 많이 하려는 이런 방향으로 일어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출 같은 자료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우리나라에서는 침투율이 많이 높은 편이고, 그래서 해외 시장으로 이렇게 수출을 하고자 한다는 점, 이런 것들 유념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용 면에서는 이제 떨어졌는데, 시술 전문 플랫폼 출현으로 노출도가 증가됐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도 떨어져서 이제 시술 시장 자체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먼저 보톨리움 톡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 보톨리움 톡신이 뭔지 좀 살펴보자면, 보톨리움 톡신은 신경독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A형을 이용해서 FDA로부터 사시 및 눈꺼풀 경용 치료제로 정식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미간주름 개선용으로 적용증이 확대되고 있고, 그래서 치료용이나 미용용으로 보톨리움 톡신 제제 시장의 규모는 약 한 5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7가지 혈청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제 독소가 신경층 접촉부의 축작 돌기 말단으로부터 분비되는 신경절단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방출을 억제한다. 그래서 각 혈청에 따라 타격하는 분자는 다르지만 접촉 단백질 중 하나를 파괴해서 아세틸콜린 방출이
억제가 되는 물질이고, 이게 지금 치료용과 미용용으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 약물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보툴리움 톡신 제품 인허가미 임상 현황을 살펴보자면, 이제 요거는 다른 유럽이나 미국 기업이고, 우리나라 기업은 보툴렉스랑 나보타, 그다음에 MT10109L 이라는 약물이 있는데, 보툴렉스는 휴젤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거고요. 이거는 여기 보시면은 유통사 이렇게 했는데, 지금 미국에 유통을 시키기 위해서 미국 내에 위치한 유통사를 중간에 끼고 이제 유통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유통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아직 파트너십이 논의 중이라는 점을 한번 보면 되고, 그래서 미국 내 FDA 품목 허가가 어떻게 됐냐 봤을 때 대웅제약이 제일 빠릅니다. 2019년 2월에 이미 이제 이거는 이뤄낸 거고, 그다음에 휴젤 같은 경우에 휴젤의 보톨렉스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월 1, 4분기 때 이거를 이제 허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개 제품이 우리나라 기업들이죠. 그래도 휴젤, 대웅제약, 메디톡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에서 좀 주목해야 될 거는 이제 이들이 소송을 많이 하고 있어요. 국가와 소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회사들 간에서도 지금 소송을 조금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리스크 요인이니까 한번 살피고 가는 게 좋아서 한번 살펴보자면, 이제 국가와 소송은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 보자면요. 국가와 출하 승인 그리고 소송 관련된 건데, 국가 출하 승인과 소송, 이건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 휴젤이나 대웅제약 같은 회사가 이제 제조업체고, 제조업체가 유통상을 껴가지고 이제 해외로 수출을 하는 이런 구조로 쭉 진행을 했었는데, 유통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약사법에 의해서 판매 자격이 없겠죠. 약사 관련된 뭐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거니까, 당연히 유통상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수출을 해왔는데, 나라에서 보니까 이게 아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 이유가, 제조업체가 유통상에게 물건을 넘길 때는 이거는 국내 판매로 보는데, 국내 판매를 할 때는 국가 출하 승인을 받아야지 국내 판매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조업체들이 유통상에 넘길 때 이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넘겼으니까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소송을 걸었고, 이 소송 때문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휴젤은 국내 유통망을 경우하는 경우에는 톡신 제품에 대해서 국가 출하 승인을 득하고, 이거를 득하고 이제 유통상에게 넘겨야 되는 이런 구조로 지금은 이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는 기업이 이제 휴젤과 파마 리서치 바이오인데, 이거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리쥬란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런 회사가 이런 이슈에 걸려 있고, 그다음에 위반 내용을 하면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를 했다, 그다음에 표시 기재 위반, 그다음에 의약품 취급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가 됐다, 이런 점이 위반으로 해서 제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를 했고, 수출 정령 의약품을 국내에 판매했다, 이런 점이 문제가 돼서 국가와 소송을 했고, 휴젤이 지금 품목 허가 취소 관련된 경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아직도 진행 중이고, 식약처와 이걸 벌이고 있는데, 집행정지 2심 결정에 불복해서 휴젤이 지금 상고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또 메디톡스와 그 다음에 대웅제약, 그리고 메디톡스와 휴젤 간에도 지금 소송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한번 보면은 지금 메디톡스가 원고고, 피고는 대웅제약과 레볼루스에서 이제 유통업체죠. 미국의 유통업체,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판결 무효화가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판결 무효화로 결론이 났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제 원고 쪽은 메디톡스고, 그다음에 피고는 대웅제약입니다. 그래서 메디톡스가 이쪽으로 이제 소송을 건 거고, 여기 진행 상황은 검찰 무혐의 처분이 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캘리포니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죠. 미국에서도 지금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에게 이제 소송을 건 거고, 원고층 소기각 신청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미국이고, 지금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쪽이랑 소송을 벌이고 있고, 소송이 종료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 간의 소송 이슈는 해소되지 않아 보툴리움 톡신 업종의 리스크로 남아있다. 2022년 2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정지방지법 위반에 대한 국내 형사소송은 검찰이 대웅제약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메디톡스는 이에 불복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미국 ITC 소송은 2021년 10월 최종 무효화되었다. 근데 보면은 지금 메디톡스가 뭔가 불만을 제기해가지고 상대 기업들에게 이제 소송을 걸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이고, 여기에 대한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인 거다. 근데 이제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대웅제약이 우리나라에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점, 요거는 주목해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볼트리온 톡신 제품 특징을 이렇게 살펴보자면, 이 보톡스나 다른 회사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렇게 세 가지 기업들이 있고 이 세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큰 차이점은 메디톡스가 이게 액상이라는 점. 다른 것들은 다 분말이라는데 메디톡스만이 유일하게 지금 액상으로 돼서 성분 자체가 조금 틀려요. 그래서 보면은 다른 것들은 알부민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폴리소르메이트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액상이다 보니까 유통을 시킬 때는 조금 불편할지는 몰라도, 근데 분말은 어차피 사람 몸에 넣기 위해서는 다시 제조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액상은 그런 과정을 안 거쳐도 되니까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분자량은 다 똑같고 지금 미간주름 용법에 사용되는 용량 또한 동일합니다. 그래서 메디톡스의 제품 같은 경우는 액상으로 지금 유통도 되고 된다는 점이 특이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국내 톡신 업체의 주요 시장 진출 현황을 살펴보자면, 지금 보면은 휴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유럽을 먼저 출시를 했어요. 근데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출시를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유럽을 먼저 출시한 휴젤이 있고 이제 미국을 먼저 출시한 대웅제약, 이렇게 크게 나눠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 톡신 제품 해외 매출 전망 이렇게 봤을 때 휴젤이 큽니다. 휴젤이 매출액이 더 커요. 지금 보면은, 왜냐면 유럽이나 중국 쪽에 이제 추진을 하고 있어서 휴젤이 큰 편이고, 그다음에 대웅제약은 미국에 지금 출시를 한 상태라서 미국만 봤을 때 이제 적은 편인데, 미국이 침투율이 굉장히 적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침투율만 높이게 되면은 괜찮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대웅제약이 지금 중국과 유럽을 진출을 안 했는데 이것까지 진출을 하면은 괜찮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 리포트는. 톡신 제품들은 이제 해외 진출이 조금 중요한 편인데, 그래서 미국, 중국, 유럽 이렇게 시장의 특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지금부터 조금 살펴보면, 글로벌 볼트리온 톡신 시장을 점검을 해보면,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게 시술 받는데 $500를 상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진출한 우리가 타겟팅하는 거는 합리적 가격 기반으로 해서 중저가 시장을 노리는 거고, 보면은 밀레니엄 세대 51%가 주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가처분 소득 증가, 웰니스, 노화 방지에 관련된 관심 증가로 시술 건수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 미국에 이미 다른 제품들이 비싸게 팔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제품들은 조금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를 하면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국 시장에는 6% 정도밖에는 그러니까 침투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6%에 불과한 미국 톡신 시장의 침투율이고, 그래서 톡신 제재에 대해서 잠재 수요가 굉장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대웅제약이 앞서 있고, 휴재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상반기에 품목 허가가 기대가 된다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쪽은 대웅제약이 조금 빠르게 진출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쪽은 블랙 시장, 블랙 마켓이 굉장히 크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마켓보다는 블랙 마켓 위주의 시장으로 불법 유통 및 시술이 주로 이루어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랙 마켓에서 화이트 마켓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중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휴젤의 레티보와 대웅제약의 주보가 해당 시장을 빠르게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는 휴젤이 조금 다른 편이에요. 지금 이미 진출을 해서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 2021년에 시장 점유율이 10%고 그 다음에 6% 성장해서 16%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렇게 휴젤이 먼저 진출해 있고, 대웅제약은 올해 2022년도에 품목 허가를 받을 예정이고, 이게 끝나면 이제 그 유통을 시키기 위해서는 파트너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올해 파트너사 선정을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는 휴젤이 빠르다고 말씀드렸죠. 휴젤이 지금 이미 파트너사 선정돼서 판매가 되고 있고, 대웅제약은 올해 3분기 정도에 출시될 예정이고, 유통사를 지금 선정하고 있다, 이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세대 톡신 제품에 대한 니즈 이렇게 보면은 이제 분말형이다 보니까 이게 어차피 사람 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액상으로 바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액상형이 더 편리하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액상형이 편리하고 인건비가 더 감소되는 효과, 왜냐면은 이거를 조제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인건비 자체를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액상형에 대한 니즈가 있다는 점. 근데 메디톡스가 지금 액상형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E형, 방광에서 방광기를 조절하는 거. 그러니까 방광기가 아예 길거나 아니면 방광기가 아예 짧거나 그런 것들이 선호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광기를 조절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니즈가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무통형, 그러니까 통증에 거부감이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여기 진통제나 진정제 같은 거를 첨가된 톡신들,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에 대한 니즈가 있다는 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톡신 관련 업체로 대웅제약과 휴젤이 있는데,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나부타 판매가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나부타의 유럽 출시 및 중국의 승인이 올해 정도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웅제약은 전통적인 제약 회사다 보니까 다른 들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팩스프라젠이라는 제품, 이게 국내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국내 출시돼 가지고 ETC 상품, 그러니까 ETC 제품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에게 판매가 되는, 그러니까 병원에 판매를 하는 것들이 ETC라고 부르는 건데, ETC 제품의 매출 비중이 확대가 돼서 이렇게 대웅제약이 좋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휴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레티보 판매 호조에 따라 점유율이 16%가 확보될 예정이다. 그 다음에 유럽의 레티보 판매 개시가 2022년에 이제 개시가 될 거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품목 허가가 획득을 할 것이다. 그래서 국가 출하 승인 이슈가 해소만 된다면은 괜찮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웅제약을 굉장히 좋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전통 제약사가 아니다. 그래서 대웅제약 관련된 걸 조금 읽어볼게요. 2022년에 지금 팩스프라젠을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위식도 역류 방지 치료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출시가 될 거라서 대웅제약은 그다음에 이들이 ETC, 그러니까 의사 상대로 영업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 매출이 많이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는.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 미국의 2019년도에 미국에서 미국 ITC 소송 이슈로 주가가 부진했다고 합니다. 근데 2021년에 이 소송이 최종 결정 무효화 소송이 났다고 하죠. 이게 지금 메디톡스랑 이루어졌던 소송이었죠. 여기에서 무효화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괜찮아졌다, 이런 리스크는 이제 메디톡스와의 소송 리스크는 줄어든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 이렇게 살펴보면 나부타 매출 본격화, 그래서 전년 대비 26% 성장할 예정이다. 그리고 2021년 12월에 중국 BLA 제출을 완료했으며 2022년도에 허가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허가 시 중국 내에 5번째로 승인받는 제품이 될 예정이다. 중국 판매를 진행할 파트너사 선정을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웅제약의 두 번째로 지금 ETC 제품 매출의 확대가 기대가 된다. 그래서 스클루가 이게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라고 합니다. 이거를 지금 출시할 예정인데, 읽어보자면 넥시움의 판매가 종료됐지만 팩스크루가 해당 매출의 공백을 메꾸는 블록버스터 제품이 될 전망이다. 이게 지금 ETC 상품인데, ETC는 의사를 상대로 영업하는 이런 건데, ETC 상품과 제품 간의 원가율 차이는 약 40% 수준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ETC 매출 비중 확대로 매출 총이익률은 2022년 말에 전년 대비 0.5%포인트 정도 개선될 전망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산 역류를 방지하는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이게 P 캡 제제인 팩스클루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P캡이 이게 어떤 거냐, 이렇게 보면은 이 제제는 활성화된 벽세포에 존재하는 이런 성분 결합 부위에 경쟁적으로 결합해서 이 교환 과정에서 이제 위산 분비를 줄여주는 이런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런 제품이 대웅제약에서 출시하는 팩스프라젠과
제2약품에서 출시하는 이 두 가지 제품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제품밖에 없는데, 이 제2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향후 3년 이내에 이게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고, 그럼 얘가 먼저 대웅제약계에 지금 먼저 출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출시되는 날에 되게 좋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 팩스프라젠이 중남미와 아시아 지역 5개 기업과 1조 원을 상회하는 기술 이전 및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게 조금 기술력이 있는 제품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대웅제약은 한올 바이오파마와 안구건조증 치료제 후보 물질을 공동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인공눈물 같은 거겠죠. 이거에 대한 개발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을 보면 나부타와 ETC 제품 매출 확대를 통해서 이익률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R&D 파이프라인 이렇게 보면은 신약으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거 이제 가장 빠른 임상 3기에 돌입하고 있는 게 이형 당뇨 관련된 제품, 그래서 아나보글리플로진이라는 제품을 지금 임상 3단계에 진행 중인 건데, 이게 당뇨 환자의 혈당 강화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임상 3기에 돌입하고 있는 게 안구 건조증에 도움이 되는 제품,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파이프라인 가장 빠른 상태고, 이미 이거는 지금 스플라젠이죠. 이거는 이미 이제 승인이 나가지고 출시가 되는 거고, 가장 빠른 거는 이거고, 그 다음 타겟은 여기고 여기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연구 중인 걸로 이렇게 해서 대웅제약의 R&D 파이프라인은 이 정도라고 합니다.